3년간 안 온 불효자식? 진실을 알고 나니 눈물만.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햇살마루 요양원 로비는 겨울 오후의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은행나무는 이미 모든 잎을 떨어뜨린 상태였습니다. 84세 이정옥은 낯선 공간의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제일 괜찮은 곳이에요. 아들 이상훈이 짐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정옥은 아들의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도 끝에 놓인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옥은 평생 서울 변두리의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김밥을 팔고 밤에는 남의 집 청소를 했습니다. 상훈이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것도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 시간들 덕분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죠? 상훈이 물었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방으로 들어가는 길에 요양보호사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이름표에는 할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편하게 지내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할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정옥은 짧게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동안 상우는 계속 무언가를 설명했습니다. 식사 시간, 프로그램 일정, 면회 규칙. 정옥은 들은 척만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 주차장에 멈춰 있었습니다. 엄마. 상훈이 정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바빠도 토요일엔 꼭 올게요. 약속할게. 정옥은 아들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상훈의 눈가에는 피곤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상훈이 떠난 뒤 정옥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들의 차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오래된 카디건을 꺼내 옷장에 걸었습니다. 남색이었습니다. 상훈이 대학 입학 선물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정옥은 일찍 일어나 카디건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가지런히 묶었습니다. 입술에는 옅은 색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손주에게 사주려고 샀다가 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로비 소파에 앉아 정옥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2시. 상우는 보통 이 시간에 온다고 했습니다. 3시가 되었습니다. 4시가 되었습니다. 어르신. 할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드님이 전화 주셨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은 못 오신대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바쁜가 보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방으로 돌아가는 동안 창밖으로 다른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한 노인은 손주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방문을 닫았습니다. 카디건을 벗어 옷장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작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새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그녀는 짧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오지 않음.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토요일이 왔습니다. 정옥은 다시 카디건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었습니다.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로비 소파에 앉아 시계를 보았습니다. 상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토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정옥은 매주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카디건, 거울, 립스틱, 소파, 그리고 저녁 무렵 방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가을 단풍이 물들고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일기장은 같은 문장으로 채워졌습니다. 오늘도 오지 않음. 바쁜가 보다. 다음 주엔 오겠지. 어느 토요일 오후 옆방 김순자가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정옥보다 2살 아래였습니다. 그녀의 딸은 매주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정옥 어머니, 아드님은 또 못 오셨어요? 정옥은 웃었습니다. 바쁘잖아요, 우리 아들.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도 3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시면 좀 그렇지 않나요? 괜찮아요. 전화는 하니까. 순자는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옥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다른 노인의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상훈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도 끝 공중전화 앞에 섰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다시 전화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일주일 내내 전화했습니다. 상우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문자라도 보내보세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바쁜 거예요. 그래도 됐어요. 정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할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3년째 가을이 왔습니다. 정옥은 여전히 토요일마다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카디건을 입는 손이 예전보다 느려졌습니다. 거울을 보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립스틱은 거의 바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순자가 또 물었습니다. 정옥 어머니, 아드님한테 한번 제대로 말씀하세요. 이건 좀 심한 것 같아요. 괜찮다니까요. 정옥의 대답은 기계적이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는 게 어디 정상이에요? 정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정옥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3년 동안 쌓인 문장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비슷했습니다. 기다림, 변명, 다짐. 그리고 끝에는 항상 같은 결론. 오늘도 오지 않음. 정옥은 펜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상훈아, 왜 안 오니?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에게 직접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옥은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빈자리만 가득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또 올 것입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녀는 카디건을 입을 것입니다. 로비로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옥은 천천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던 밤, 정옥은 열이 났습니다. 온몸이 뜨겁고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할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옥의 이마를 만져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체온이 39도예요. 병원 가셔야 해요.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지금 당장. 할인 씨. 정옥이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뜨거웠습니다. 우리 상훈이 좀 불러줘요. 보고 싶어요.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옥은 수첩에 적힌 전화번호를 가리켰습니다.
할인이 복도로 나갔습니다. 10분 뒤 할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할인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 번호가 사용 중이 아니래요. 정욱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통신사에서 확인했는데 해지된 번호래요. 정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안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1년은 넘었대요. 정욱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수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번호를 없앴다고요? 어르신, 혹시 다른 연락처는? 없어요. 정욱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할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욱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주차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3년 동안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바빠서 못 온다고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화번호를 지워버렸습니다. 연락받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욱은 천천히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3년 동안 쌓인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늘도 오지 않음.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상훈아, 왜 안 오니? 정욱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버려졌구나.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정욱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이 약을 들고 왔습니다. 어르신, 열은 좀 괜찮으세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 씨, 물어볼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요양원비는 어떻게 내는 거예요? 할인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보호자분이 매달 입금하시는데요. 우리 상훈이가? 네. 정욱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은행나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럼 상훈이는 나를 완전히 버린 건 아니네요. 할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욱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화번호는 지웠어도 요양원비는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셈이죠.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할인 씨, 나 퇴원하면 상훈이 집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어르신, 내가 직접 찾아가야 할 것 같아요. 정욱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3년 동안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직접 움직일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욱은 그 빛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뒤 정욱은 퇴원했습니다. 할인이 방까지 함께 올라왔습니다. 어르신, 좀 쉬세요. 아드님 주소는 제가 알아볼게요. 고마워요. 정욱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할인이 나간 뒤 방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까치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이 작은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그녀의 표이 어두웠습니다. 어르신, 할인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이거 원래 드리면 안 되는 건데요. 뭔데요? 진실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할인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정욱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양원비 연체 고지서였습니다. 3개월치가 밀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휴대폰 화면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센터장과 상훈의 문자 대화였습니다.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요양원비를 당분간 내기 어렵습니다. 어머니께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정욱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부담이었구나. 할인이 종이를 주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 안 오신 게 아마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정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궁금했던 이유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아들은 요양원비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나 때문에 힘들었던 거네요. 어르신, 괜찮아요. 정욱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행나무 가지에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할인이 나간 뒤 정욱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아들을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미안해해야 할까요? 저녁 무렵 정욱은 다시 봉투를 열었습니다. 문자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6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께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이 문장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서 못 온다면 왜 연락조차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전화 한 통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정욱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상훈이 살던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전 주소였지만 혹시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욱은 할인을 불렀습니다. 할인 씨, 나 외출 좀 하고 싶어요. 어디 가시게요? 상훈이 집. 할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르신, 지금은 몸이 괜찮아요. 가봐야 해요. 정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정욱은 옷장에서 남색 카디건을 꺼냈습니다. 3년 동안 토요일마다 입던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가지런히 묶었습니다. 립스틱은 바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정욱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직접 찾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정욱은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천천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택시는 서울 변두리로 향했습니다. 정욱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10년 전 아들과 함께 걷던 길이었습니다. 저기에요. 정욱이 가리킨 곳은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할인이 먼저 내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욱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 앞에 다른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욱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이사 가셨나 봐요.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여자가 나왔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이상훈 씨 아시나요? 여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상훈 씨요. 작년에 이사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글쎄요. 사정이 안 좋아서 급하게 가셨거든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시죠? 상훈 씨가 어머니 얘기 많이 하셨어요. 항상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미안해요? 네. 회사가 망하고 빚이 쌓였대요. 마누라도 떠나고 집도 정리했죠. 어머니한테는 죄송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고. 정욱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랬구나. 연락처라도 남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없이 가셨어요. 여자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정욱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할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 애도 많이 힘들었구나.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 정욱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원망했던 마음이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아들은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었습니다. 얼굴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도 지웠습니다. 어머니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정욱은 방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3년 동안 쌓인 문장들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오지 않음. 버려졌구나. 정욱은 펜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페이지에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기다림 끝에 알게 된 건 버림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였다. 이제는 내가 먼저 찾아가자. 정욱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밤 하늘에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3년의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을 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것보다 찾아가는 것이 낫다는 걸. 정욱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잠이 편안하게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상훈이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욱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